예, 지난 시간까지 이제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얘기까지 했죠. 어때요? 좀 상담이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최선의 해결책, 최고의 해답을 찾는 그런 요령,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문제의 원인과 조건이 밝혀지고 나면, 그러니까 분석이 제대로 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최선의 대안을 찾게 되는데요. 이 대안을 찾을 때 있어서 세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겠습니다. 우선 문제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 못했다고 한다면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 허무맹랑한 짓이 되겠죠.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내담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내담자가 어떤 자원이나 능력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것을 찾으면 이게 이제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주도해서 찾은 대안일수록 실제에 적용하기가 쉽고 제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이거를 실제에 적용해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에 내담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서 그만큼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내담자와 동맹관계로 내담자가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제 대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볼 점, 첫 번째로 문제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대안을 찾아가기 전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문제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 진행해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성급한 판단으로 엉뚱한 길을 찾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더 나은 선택을 해가는 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을 때 처음에 완벽한 대안을 찾으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막상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대로 더 나은 쪽을 찾아가겠다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개방적으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번에 딱 찾아낸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처럼 이런 심리는 좀 곤란하다 이거예요. 자, 현상을 다 밝혀냈고 그리고 분석을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안 찾기다 이렇게 탁탁탁 단계별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일단 지금 이렇게 보고 분석하고 한 대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그렇게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살피고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분석, 대안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 분석 이걸 통해서 시험적으로 대안을 해보고 이 나타나는 과정 결과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이런 문제가 또 있었네 하면서 다시 이 현상 분석 대안이 다시 되풀이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아주 훌륭한 그런 대안을 찾아가는 이게 이제 시행착오식으로 실험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해내겠다 이게 좀 사실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나 오류 가능성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런 과정에 이런 결과 이게 어떤 과정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연관관계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내담자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분석도 해보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확실해졌다 싶어가지고 확실히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증명시키고 해석하고 이렇게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담자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만큼 이 파급력, 영향력이 강하죠. 그러면 내담자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피함지성이 높아져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내담자의 주체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의 말을 듣고 상담자의 말을 따르는 의존성이 강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크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고 여겨지더라도 99.9% 확실하다고 여겨지고 이건 틀림없다라고 여겨지고 확신을 갖더라도 그런 직면이나 해석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사 상담자가 유능하고 천재적이어서 이걸 해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담자가 그걸 100% 믿고 그대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본다 이렇게 되게 되면 좋은 일 같지만 이 순간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가지는 의존성이 심화되고 내담자는 주체성을 잃게 된다. 이런 면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확연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직면이나 해석 같은 걸 하게 될 때 잠정적이고 가설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학창 시절부터 제 학우한테 어떤 학우한테 이런 지적을 좀 받았던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왜 나는 대화를 쭉 이어가지 못하고 내가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게 순조롭게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현이 너는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탁 잘라 말한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은 반박하는 게 되고 싸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들어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다, 내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살벌한 분위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장성이 너무 강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해서 말 붙이기 어렵고, 그래서 너 그런 게 아니겠냐 했을 때, 이제,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대학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들었던 얘기 같은데, 한번 크게 이렇게 뭔가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가만 보면, 제가 이게 맞다 생각하면은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왜 그랬냐 하는 걸 보면 제 뿌리 깊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열등감 같은 것에서 기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작고 별로 매력도 없고 막 이렇게 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이제 보완하려고 이걸 커버하려고 뭔가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 위대하다, 나는 확실하다, 나는 옳다 하는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깊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발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도요, 이렇게 뭔가 좀 숙련되어지고 진짜 상담자다운 그런 상담자가 되면 그 하는 이야기가 강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가운데 힘을 가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상대방이 듣고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카리스마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이걸 자유롭게 상대방이 들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지를 주면서 여유롭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면 해석 이런 것 특히 하게 될 때 강력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잠정적이고 가설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보듯이 이렇게 열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담자의 주체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충실한 그런 방식이기도 한 겁니다. 자, 대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거, 이 내담자가,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보기에 이런 문제, 이런 원인 같은 것들이 다 밝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해결이 확실히 된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담자한테 맞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성복이냐 맞춤복이냐, 어느 게 맞아요? 맞춤복이 잘 맞잖아요. 뭐 기성복이 딱 맞는 그런 표준 체형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맞춤복일 때 딱 맞죠. 그런 것처럼 이 대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 나름의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건지, 이 사람이 그걸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들은 이 내담자의 상황, 능력,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 같은 것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데 최고급 재료, 최고급 뭐 자원 이런 걸 가지고서 짓겠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다. 그럼 어때요? 이건 그냥 공상에 그쳐버리는 거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인공이 그걸 소화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신기루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이나 자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의지와 내담자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당연히 감안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 가면서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는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기도 전에 상담 효과를 느낍니다. 그리고 해결 의지가 약화되기도 해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상담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혼자 감당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막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자기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온갖 번뇌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죠. 이걸로 1차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답답함이. 그리고 상담자가 그걸 귀담아 들어주고 거기에 반응해주고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같이 노력도 해가고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뭔가 존중받고 있고 그리고 뭔가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에서 좀 안심도 되고요, 안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상담 전에 느꼈었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고 이 관계 부분에서 느꼈던 결핍감 같은 것도 만족이 되어지고 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안 했는데도 이제 자기 속 이야기를 답답한 걸 털어놓은 후련함과 자기가 존중받았다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고 겁나고 뭔가 찾아야 될 것 같고 하면서 느꼈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이런 해결 의지가 이렇게 좀 후련해지고 안정되고 하면서 오히려 약화되는 거죠. 해결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담의 딜레마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해가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약화된다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내담자가 만족하게 되면서 그래 이제 됐다 하고서 그만두는 거, 이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내담자를 위로하고 충분히 알아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또 조건적인 효과죠. 상담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 조건 하에서입니다.
근데 상담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내담자는 다시 고립무원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담자는 언제든지 상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흙탕물이 있다고 쳐봐요. 이게 이제 맑은 투명한 컵에 들어 있습니다. 흙탕물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쭉 한참 놔두면 이 흙탕물이 쭉 가라앉죠.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맑은 물 부분과 흙탕물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맑아졌다 하고 안심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흔들리면 흙탕물이 다시 일죠. 이럴 때 이 맑은 물을 쫙 분리해가지고 이 흙을 분리해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흐려지는 일은 없어지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만족스럽게 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쭉 흙탕물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가지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바꿔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할 찬스인데 이걸 놓치고 그냥 됐다 싶어가지고 방심하고 놔두게 되면 다시 이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는 흙탕물이 다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좀 안정되면서 해결 의지가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다시 애초에 가졌던 상담을 찾으면서 왔던 그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끔 다시 상기시키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 상담자도 이렇게 이제 판단력이 흐리거나 이러면 그냥 이렇게 좋아진 거 이런 걸 보고서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자는 이런 자기 본분을 잃지 않도록 늘 이제 주의하고 좀 긴장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뭐 흙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 혼자서 어려울 수도 있고 주변 관계 같은 걸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얘들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도 많이 굳어져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상담이 되면은 아주 빠른 시기에 상담 효과를 봐요. 금방 어떻게 해결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들의 보호자들. 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요 정도 가지고 딱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원위치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했던 상담 중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고 자기 주장도 전혀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상담을 한 일주일 정도 한 4번 정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주장도 하게 되고 밝아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못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밥을 먹고 있는데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얘가 말대답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전 같으면 꼼짝 않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아버지 얘기가 틀렸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 시각에서 정당한 이제 불만 같은 걸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그 집의 독재자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자식 저 말대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도 안 보내게 되고 그 애 어머니도 이제 집에서 못 나오게 되고 막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는 다시 소극적이고 어두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담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처럼 주변 조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 같은 것도. 그래서 내담자 주변의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에서 이게 이제 내담자한테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받고요.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이미 갖게 된 능력이나 활용할 수 있는 물적 자원,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잘 조직화해서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무엇이든지 다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상도 도움이 될 만한 측면이 있고 또 오히려 해롭거나 방해가 될 만한 측면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변 환경이나 대상을 살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양면 가운데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담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얼마만큼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나 또는 외부적인 관계, 조건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잘 조직화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것. 이렇게 대안을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의욕이 생기고요. 우리가 왜 여행 갈 계획 세우면 그때부터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안을 이렇게 찾아가고 설계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생기고 설레면서 힘이 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이것도 또 신기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이걸 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갈 때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아가지고 실행을 하려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줄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것보다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계획을 차츰차츰 완성해가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이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칙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경험이 부족한 상담자들은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이대로 돼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경직된 방식으로 가게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완성해 가는 것이 좋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가는 거죠. 이 실천 과제를 내담자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건 거의 틀림없이 생겨요. 이럴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걸 허용하면서 받아들여 주느냐 그거를 냉철하게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박하게 이렇게 하느냐 어떤 게 낫겠습니까?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냥 허용해줘도 안 되고요. 너무 엄격하게 해도 곤란합니다. 다만 이런 요령이 필요해요. 변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실천하지 못했는지 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또 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넘어지면 일어나라 이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라. 못했다? 그럼 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라. 다시 시도해봐라. 다시 시도해봐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따져가면서 그걸 못하면 되겠냐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째서 이걸 못하게 되었을까? 그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다시 오게 될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볼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변명을 또 하지 않도록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가면서 이제 접근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안을 찾아가지고 계획을 해서 해나가더라도 그 과정에 언제든지 더 좋은 대안이 발견된다면 그러면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이런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그렇게 시험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거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안대로 실천해 보면서 더 나은 길을 꾸준히 찾아가는
이런 유연하고 개방적인 그런 태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이 찾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탁 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현상을 파악하고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선의 길을 찾아서 대안을 찾아서 이제 해보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담을 실제로 해가면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남은 2시간은 실제 이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상담을 했던 걸 가지고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